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V80 쿠페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SUV 스타일의 모델만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부분 변경 모델을 통해서 쿠페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조금은 더 젊은 소비자들을 위한 좀 차량의 변화, 디자인의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SUV 모델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디자인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과도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인 SUV 모델은 두 개의 줄이 이제 격자 형태로 교차되는 이런 형태였지만 쿠페 모델은 안쪽에 하나의 이 격자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격자가 되어 있으면서 크게 도드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안쪽에 액티브 셔터 그릴도 마련되어 있어서 주행 상황에 맞게 이 셔터를 열고 닫으면서 공기 흡입 양을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SUV 모델과 디자인 차이점도 있고요. 쿠페 모델이 확실히 이 범퍼 하단부가 조금 더 스포티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측면으로 와보면요, 휠 사이즈는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휠은 19인치와 20인치, 그 다음에 22인치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시승을 하면서 좀 이곳까지 왔는데요. 사실 22인치 휠이 뭐 디자인적으로는 아마 좀 가장 좋을 수도 있겠지만, 승차감을 생각한다면 20인치 휠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 두 개의 줄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비상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측면에서도 밝게 빛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뒷부분이죠. 바로 이 쿠페 라인입니다. 루프 라인이 좀 부드럽게 길게 끝까지 떨어지는 이런 루프 라인이 SUV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이 두 개의 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줄이 있는 이 C필러 디자인을 통해서 차별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디자이너분의 센스가 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차량의 측면부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크기가 일반적인 SUV 모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SUV 모델보다 전고는 5mm가 낮긴 하지만 이 길이가 20cm가 더 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쿠페다운 차량의 긴 길고도 여유 있는 이러한 외관 디자인을 좀 완성시키는 부분이 이렇게 차량의 크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후면부로 와보면 이 뒤쪽에 살짝 올라와 있는 이런 스포일러 디자인, 그 다음에 더블 버블 형태의 이렇게 루프 스포일러 형태도 특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는 이전에 푸조 408에서도 한번 봤던 디자인이기도 하죠. 좀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데도 이러한 리어 스포일러 디자인이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모델은 그냥 평평한 형태이기도 하죠.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좀 일반적인 SUV 모델과 차이점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배기구 외곽의 형태가 앞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을 그대로 좀 따온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SUV 모델과 좀 차이점, 디자인적인 차이점, 그리고 차량 외형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이 쿠페 스타일이고요. 확실히 전장이 길어서 그런지 외관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날쌘 인상, 이런 것을 좀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뭐 볼륨 쿠페 스타일이라고 해서 뭐 팬더 부분이 굉장히 뭐 부풀려져 있거나 차량의 볼륨감을 더 살린 이러한 부분이 뭐 도드라지진 않지만 우아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승 차량은 3.5L 터보 엔진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 모델에는 2.5 터보 모델, 그 다음 3.5 터보 이 두 가지 엔진을 갖추고 있고요. 기존에는 디젤 모델도 있었지만 이제 디젤 3.0은 사라졌습니다. 제네시스 역시 좀 전동화를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노후했던 이제 디젤 엔진은 빼버린 상태이고요. 지금 홈페이지에는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탑재한 엔진도 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2.5 터보, 3.5 터보 이 두 가지 엔진이 구성되고 있고 3.5 터보는 38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자, 쿠페 모델은 혹시 뭐 적재 공간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적재 공간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뭐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위쪽의 높이가 좀 낮아지면서 적재 공간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쓰임새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이러한 가림막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는 여기서 전동식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접거나 다시 또 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누르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시트가 다시 펴지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하단의 마감도 그리고 측면의 마감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요, 수납 공간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아주 깊숙한 곳까지 물건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구가 상당히 좀 넓은 크기이기 때문에 뭐 SUV 모델보다 수납 공간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물건을 싣는 편의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실내 공간의 컬러는 약간 블루 계열과 그 다음에 빨간색 스티치가 더해진 이런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러가지 색상으로 실내 색상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검은색 색상은 너무 차분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 차량, 이 푸른색과 이 빨간색 스티치가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 스포티한 인상을 좀 받게 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화려하게 이렇게 소재들이 마감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카본 소재도 덧대어져 있고 가죽 소재도 차량의 요 아래 도어 트림 하단까지도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플라스틱 소재들도 조금 말랑말랑한 소재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이 닿는 모든 부위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 역시 몸을 잘 잡아주는 이런 스포츠 시트 형태의 러버 서포트가 강조된 이런 시트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장감은 몸을 좀 단단히 잘 지지해주는 타입이고요. 시트 역시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안마 기능도 더해져 있고요. 자, 시트에 한번 앉아보면요, 부분 변경이긴 하지만 실내 변화가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GV80 쿠페 모델은 일반 모델 일반 GV80과는 다르게 또 D컷 형태의 이렇게 휠 디자인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과 부분 변경 이전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이전 모델은 여기가 굉장히 볼륨감 있는 형태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조금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바뀐 거 보니까 그런 소비자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직관적인 이런 버튼 디자인이라든지 휠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7인치의 대화면에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이렇게 대화면의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시원한, 눈이나 시원해지는 이런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브들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면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는데 요즘에 사실 좀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평면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가운데가 좀 볼록한 이러한 느낌도 좀 받을 정도로 가로로 좀 길다, 평면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길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마련되어 있고요. 배너롭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시승차는 사운드 시스템은 따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에 몇 가지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차량 설정 부분에서 차량 여러가지 설정을 변경하는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 이 드라이브 모드 중에 브레이크 모드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컴포트와 스포츠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는 조금 더 민감한 브레이크 반응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도 강하게, 보통 약하게, 끄기까지 다양한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도 당연히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화면의 테마들, 특히나 이제 빌트인 캠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자, 빌트인 캠은 이제 전용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녹화 중에 찍힌 다양한 영상들을 이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의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심지어는 이 방향지 시스템, 지금 비상등을 킨 상태인데 이렇게 녹화가 됐었을 때 이 비상등을 켰다는 표시라든지 GPS를 통한 위치 정보, 속도 정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상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사고 시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블랙박스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빌트인 캠 1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비싼 옵션가를 주고 달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빌트인 캠 2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반드시 추가해야 될 여러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능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 화면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라든지 후면부 이런 화면들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 센터콘솔 대시보드 아래쪽 센터콘솔 쪽의 형태가 좀 달라졌죠. 깔끔한 구성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팔을 이쪽에 올리고 다이얼을 조작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 모델은 이 다이얼, 인포테인먼트 조작부 역시
기존의 제네시스가 보여줬던 그 평면 형태의 납작한 형태의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는 형태의 다이얼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돌출형으로 GV80에도 GV80 쿠페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조작부가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조작의 정확성도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주행 모드 변경 다이얼도 있고요. 주행 모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와 일반적인 터레인 모드를 이쪽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이얼을 돌렸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 모드와 컴포트, 스포츠, 그다음에 개인화까지 4가지 주행 모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높아지지만 주행 모드도 역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좀 더 스포티한 주행에 걸맞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스마트폰 충전은 이 아랫부분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의 크기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조금 큰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전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암레스트 아래쪽의 공간도 낮습니다. 지금 손가락 한 반마디 정도 되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 자체가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램프가 있는데요, UVC 살균 램프입니다. UVC는 이제 이쪽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개인 소지품들, 이런 것들, 전자기기들 이제 소독을 UV 살균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형태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열선 기능을 작동시키는 경우에 이 부분까지 따뜻해집니다. 지금도 이제 온기가 상당히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암레스트까지도 열선이 들어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안전벨트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된 모습들도 특징이 되겠고요. 조수석 앞쪽에도 카본 소재들이 쭉 일자 형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송풍구 역시 끝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수평적인 형태의 안정적인 이런 실내 대시보드 공간도, 대시보드 형태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2열 공간 살펴보기 전에 연비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복합 연비가 7.8이네요 연비 수치가 그렇게 막 좋진 않습니다. 3.5L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엔진을 탑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도어는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열 도어에도 이렇게 카본 트림이 덧대어진 부분, 그 다음에 햇빛 가림막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무릎 공간 여유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쿠페 스타일의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나 머리 공간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앉아보면은 무릎 공간 당연히 여유 있고, 지금 머리 공간에서도 키가 170인 저한테도 한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는 이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쿠페 스타일의 SUV를 타봐도 머리 공간에서 이렇게 부족함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은 자주 들지 않더라고요. 역시 GV80 쿠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20V 소켓도 마련되어 있어서 전자기기, 노트북 사용할 때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터치 형태의 공조장치 조작 부분들도 인상적이고요. 아래쪽에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에도 여유가 있고요. 특히나 2열 시트에는 옵션을 통해서 이 부드러운 이 머리 받침대를 좀 추가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머리를 잘 지지해주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폭이 넓은 형태는 아니네요. 2열 시트 역시 몸의 이 허리 부분, 등 부분을 좌우로 잘 잡아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컵홀더의 형태도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하고 있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GV80 쿠페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시승 차량은 3.5 터보 모델이고요. 거의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만 빠져 있고, 아주 소소한 옵션 몇 가지만 빠져 있는데, 차량의 가격은 지금 1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입니다. 1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의 차량을 산다는 것은 그 가치 이상의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제네시스 GV80 쿠페 모델 역시 단순하게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차 안에서 느끼는 이 편안함, 안심감,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난 차량입니다. 거기다 주행 성능도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고요. 지금 이 도로를 지나갈 때도 이 과속 방지턱을 살짝 넘고 있긴 하지만, 그 2차적인 진동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아줍니다. 단순하게 진동을 잡아준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과정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운전자에게 전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게 작동이 된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굉장히 편안한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부분병이 되면서 뭐 에어 서스펜션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어 서스펜션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식 프리뷰 서스펜션이라든지 이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정보가 높은 SUV이기 때문에 뭐 좌우 롤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좌우 롤이 있다고 무조건 그 승차감을 해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많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이것이 승차감을 결정짓는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GV80 쿠페 모델은 정말 만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력 성능에 있어서도 특별히 좀 부족함은 느낄 수가 없는데요. 이 380마력의 엔진이 뿜어내는 출력 또한 대단하긴 하지만 특히나 이 중저속 영역에서의 토크가 2.2톤이라는 차량을 좀 느끼기 어렵게 만들 만큼 강한 토크를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또 강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이 회전을 올리면서 주행해 나가는 모습들이 정말 잘 다듬어진 이 내연기관 엔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네요. 사실 지금 3.5L 이 터보 엔진, 내연기관 엔진이 앞으로 제네시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좀 만나볼 수 있게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역시 전동화를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로 정말 뛰어나게 갈고 닦은 엔진이라면 좀 더 오랫동안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비싼 값을 지불한 만큼 정말 만족스러운 이 경험을, 주행 경험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